나일론이 구조다. 여기 두 줄. 세 번째, 소식적 20% 분량. 이거 무조건. 네 번째, 뭐가 있지? 추가 BC. 이거는 무제한의 수익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섯 번째, 보너스 중에서는 매칭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아마 중복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중복 매출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우리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많이 관심 있는 다이어트, 화장품, 이 세 가지 분종으로 되어 있죠. 제품마다 SVP라고 해서 점수가 부여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누구한테 권유를 받고 한두 개 사용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한 200포인트 정도, 금액으로는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를 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온라인상에 가게를 하나 열어주죠. 이거를 BC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게를 하나 열어주게 되고, 이걸 이제 저라고 바라보면, 제가 저처럼 비전을 바라본 사람이고 제품 체험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인한테 전달을 하겠죠. 이 사업의 기본이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A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A도 제품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아는 B에게 전달했더니 B도 한번 그럼 A가 하니까 나도 너랑 같이 한번 해보겠대. 이런 식으로 라인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5줄까지만 일단 내려봤어요. 근데 이들은 사업자의 소비자예요?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지금은 BC 하나로만 설명을 할게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기 체험 100포인트씩은 4주에 한 번씩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원BC니까. 그리고 이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비전을 전달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소비자. 자, A가 B에게 전달하면서 B한테 한 번에 딱 했는데 이 B가 사업하겠다고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중에는 아예 거절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사업을 안 하겠지만 제품을 먹어보겠다. 제품 체험을 해보겠다는 소비자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업자라면 내 밑에 사업자 한 명 정도는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는 발생을 할 거라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한 5명 정도씩 소비자가 생겼다고 가정하자고. 이 5명이 헬스팩 하나씩 먹겠다. 근데 지금 헬스팩 점수가 몇 점이야? 60점 이제 올랐죠. 그러면 5명이면 몇 점이야? 300점이죠. 소비자 매출 300점이 각자 이렇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들은 각자 얼마의 점수를 내는 사업자들일까요? 400포인트. 400점들이겠죠? 400포인트씩. 자, 저기서 중복 매출을 인정해 준다는 건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맨 밑에 있는 이 2의 점수 400포인트가 나한테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여요. 쌓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400포인트마저도 나한테 쌓일까요? 네. 그죠? 이걸 중복 매출 인정이라고 하니까. 그럼 결국은 5명이니까 이 하부라인에 있는 점수는 2000점이 나한테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나는 A에게만 전달을 했고 그 라인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내려갔을 때 이 모든 매출이 나한테 100%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은 내가 직접 판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한정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전달해서 나온 매출, 간접 매출이라고 하잖아요. 간접 매출에 대해서까지 나한테 100% 인정해주는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 이게 유일해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아마 여기서 사업을 선택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내려가서 100번째까지 갔어. 이
이 100번째가 대박 사업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한 3천 점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초보야. 그냥 처음 듣는 거야. 여기서까지는 내가 5번째 인정한다는 걸 이제 들어서 알아요. 근데 100번째까지 갔어. 100번째 이 사람의 3천 점도 나한테 올라올까요? 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처음 듣는 거야 지금. 회사 망하는 제가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하는 거야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믿지 않을걸요? 네. 믿지 않아. 그죠? 뭐 조금 더 돌아가시는 분들 이게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3,000점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죠. 앞에 있는 99명한테 다 공유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앞에 있는 99명과 나한테까지도 점수가 공유돼 라고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것 같지? 네. 근데 이게 팩트잖아. 그럼 더 내려가서 200번째까지 가자고. 200번째도 3,000점 올려. 이 점수는 나한테까지 올라올까요? 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100번째에서 올라왔으니까 200번째도 올라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에요. 올라가요. 이 점수도 올라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일 하부라인에서 이러한 매출을 전부 다 공유를 하다 보면 회사는 마이너스가 나고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저 4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말이 쉽지. 그죠? 말이 쉽지 이게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그러면 야, 말은 쉽지만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제가 일주일에 2명 정도의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마케팅을 볼 때. 그러면 4주면은 몇 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헷갈려? 8명. 8명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이야. 그 내가 직접 판매하거나 소개한 사람한테 매출을 공유받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나는 매주 2명씩 만들어서 8명을 만들어서 8명에 대한 매출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자, 내가 일주일에 2명을 만들었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내가 새로운 사업자 2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2명에게 내가 2명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 비전을 전달해줘. 그리고 교육해줘. 그리고 같이 협력해. 그래서 이 2명이 2명을 만들게 만들어줘. 그런 사람으로 교육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4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그 4명한테도 이 2명과 같이 내가 협업을 해서 그 4명한테도 또 2명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와 비전을 전달해주고 교육을 해줘요. 그리고 같이 행동하게 해줘요. 그 4명이 또 만들어내는 인원이 몇 명일까요? 8명. 이렇게 해서 같은 4주를 보냈어요. 그럼 몇 명이 될까요? 내가 2명을 만들었고 이 2명이 또 2명을 만들게 만들어줬고 1주, 2주 또 2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8명, 그죠? 또 내려가면 16명이 되겠네? 그럼 토탈 30명이 돼요. 4주의 차이에서 30명이고 이거를 만약에 8주까지 내린다 그러면 몇 명이 되시는지 아세요? 계산해보세요. 8명과 30명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4주를 더 내려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판매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잘못된 거지. 그죠? 우리가 사업자를 만들고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전달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주 목적은 판매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전문용어로 복제라고 하는 거죠. 복제. 그래서 교육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보상을 구조를 얘기할 때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뭐 안정적인 권리 수익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큰 돈을 좀 벌고 싶거나 부자로 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월급쟁이 월급 생활을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군대 갔다 오신 그 군대나 일반적인 사회 조직이나 똑같이 뭐 군대는 소대, 군대 소대, 뭐 중대, 대대, 사단 뭐 이렇게 있듯이 우리 회사 들어가면 어떤 팀이 있죠. 그리고 그룹이 있고, 그래 뭐 또 그 위에 또 그룹이 있고, 맨 위에 누가 있어요? CEO. 회장이나 사장 오너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장이 제일 많이 벌겠죠? 그런데 그 회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합니까? 아니죠. 팀은 팀장이 교육을 하고, 그룹은 그룹장이 팀장들을 모아놓고 저기라고, 뭐 이사들은 또 그 밑에 그룹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회장은 이사들 모아놓고 교육해서 그 회사의 방향과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레버리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은 누구죠?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구야? 회장은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죠?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야? 직원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내 월급은 똑같아. 그죠?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월급 조금 올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당하면 안 돼. 레버리지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는 뭐죠? 레버리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중복 매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일단은. 그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가게가 만들어지면 이제 나야 이제 원비씨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우리 유산화의 구조는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옛날에 뭐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으로 뭐 6줄, 뭐 3줄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되고 해가지고 1990년대에 나온 게 이제 바이너리 구조예요. 2줄만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2줄만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했듯이 내가 A한테 사업을 전달했더니 사업을 한번 해보겠대. 그래서 A가 왼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B한테 전달을 했더니 B도 한번 해보겠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또 있어. C가 또 있어. 그 사람이 또 C도 한번 해보겠대.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이너리는 2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브라인. 그래서 C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A도 마찬가지로 A가 사업 전달한 사람들 뭐 B나 뭐 이런 식으로 2줄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A 밑에서도 이렇게 중복 매출이 일어나고 B 밑에서도 이렇게 중복 매출이 일어나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A 쪽에서 일어나는 이 중복 매출이 가정으로 뭐 한 4,000포인트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B 쪽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뭐 한 3,000포인트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이 안에는 지금 이 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이 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자 보시면 소실적의 20%를 준다 그랬죠?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조건 준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직급이 높든 낮든 내가 그 매출을 맞출 필요가 없이 내가 자가 소비하는 100포인트만 소비하고 있으면 무조건. 이 얘기는 타사는 그렇지 않다. 무조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1대1 구조잖아요. 이렇게. 그죠? 1대1로 3,000점 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타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철수했지만 어떤 회사는 2대1로 주는 거 있어요. 그것도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00점이고 4,000점이면 2대1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대실적에 맞춰서 여기 2,000점 마이너스하고 4,000점 마이너스해서 그러니까 구조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기본급에 해당되는 이 그룹 매출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는 10%밖에 안 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 드리면 아마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서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어느 직급을 달성하면 현찰로 얼마를 줍니다. 이런 것들. 그냥 보너스에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이벤트가 강한 회사들. 그래서 옛날에 S회사 같은 경우는 뭐 크라운 로얄 정도를 가면 7억인가를 현찰로 줬대요. 이 상상이 가세요? 아, 7억도 넘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구조적인 걸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매출 포인트에 몇 프로까지 줄 수 있어요? 35%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보너스가 커지다 보면 뭐가 작아져? 기본급이 작아져.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금액 그 포인트가 작아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다 보너스에 많이 받아. 보너스 누가 많이 받아가요? 보통은 회사나 일반적인 데서 잘하는 사람이 받아가죠. 네트워크 잘하는 사람은 누구야? 직급이 높고 그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너스가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현혹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이벤트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대1 구조에 무조건 20%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매출의 한 10%, 11% 정도를 지급하는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자, 소실적의 20% 그죠? 소실적의 20%면 어디가 소실적이죠? 3,000점에 20% 하고 하면 얼마예요? 이거를 US 달러 600불 이렇게 해서 매주 이거 주급이니까 주급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재기 약간 이야기했잖아요. 사재기가 발생할 수 없는 요소는 그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급별로 이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어서 한 직급만 더 가면 내가 6%를 받는데 9%를 받는 데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매출을 올리면 내가 9%를 받을 수 있는데 욕심이 생겨요. 네. 사재기를 유혹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3,000 포인트를 다 정산을 끝내고 여기에 얼마가 남을까요? 1,000. 얼마가 남아? 1,000. 포인트가 남죠, 그죠? 근데 만약에 룰이 이렇게 정산 끝내고 이 1,000포인트를 회사로 입고된다라고 하면 그런 룰이라면 안 우리가 해요. 처음부터 이거 2월에 한다고 하니까 그게 당연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0포인트가 회사로 입고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여기 안 메꾸시겠어요? 메꿔. 메꾸겠죠. 왜? 어떻게 메꿔? 다음 주에 내가 물건 팔려고 팔면 되지 뭐 이 생각하는 거예요. 팔아서 거기서 이제 뭐 소매 수익 같은 거 좀 남기면 되지 뭐 쉽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돈 받고 요거 팔아가지고 소매 수익 나오고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문제를 보고 나면 제품이 막 쌓여 있고 여기 제품이 나는 거야 여기. 제품이 쌓여 있고 카드빚이 늘어나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제가 유산화 왜 했다고요? 안전해서 초기비용 안 들어가고 사업을 유지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없고 브랜치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재기 없어서 안전하다. 회사는 1,000불이 나오면 1,000불을 매주 이월을 해주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정산받은 0과 1,000포인트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평생. 내가 사업을 유지하는 한 평생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받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 회사에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죠? 내가 일으킨 매출이니까 당신이 가져가는 게 맞다. 사재기에 영향은 없다. 소실적의 20%를
직급과 뭐 전혀 상관없이 초보자건 뭐 10년, 20년 된 사람이건 무조건 자기 매출의 20%를 지급한다. 굉장히 공평하고 합리적인 플랜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뭐 빼먹은 것 같다 느낌이. 자, 아까 조금 돌아가서 이렇게 3,000점이 앞에 있는 199명, 뭐 200명한테 다 영향을 주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 회사는 망하겠지. 유지가 안 되겠죠, 당연히. 자, 네트워크는요, 이런 중복 매출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구조입니다. 우리 유산업뿐만 아니라 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 깊이로 이렇게 인정해준다 그러면 회사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제한을 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이거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돼. 뭐가 있어? 한계 제한이 있죠, 그죠? 그리고 뭐 그래 수단으로 할 수 있고 매출로 할 수 있어. 매출을 이렇게 제한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단계 제한을 볼게요. 자,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어 라인이. 근데 이 단계 제한은 보통 6단계예요. 6단계를 제한을 하는데 내가 뭐 여기 있고 뭐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여기 6단계라고 치면 너의 매출은 너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까지 사람만 인정을 해줄게. 그 밑에 사람은 공유를 안 해주는 거야. 우리는 무한기표를 공유를 해주지만 단계 제한을 회사 같은 경우는 6단계까지만 인정을 해줄게.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나왔듯이 6단계까지 가면 462 2,400포인트 가져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7번째나 뭐 8번째 정도에서 아까 이런 사업자가 나온 거예요.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 8번째 단계까지 이 3,000포인트, 4,000포인트를 공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까지일까? 위로 6단계라고 치면 B 정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A부터 받겠죠. 7번째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죠? 근데 나는 못 받겠죠. 6번째 이하로 내려가니까. 그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여기서 진짜 뭐 말하자면 얘 C 내가 소개한 애도 아니야. B가 소개했는데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그죠? 일도 안 해. 얘 좀 이렇게 뺐으면 좋겠죠. 간절하지.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가 나한테 올라서 돈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갈까? 지지부지 했는데 갑자기 얘가 나왔어. 죽어도 안 나가겠지.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걸로 분쟁이 있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뭐 1년 이상 유지를 안 한다. 그럼 자동 탈퇴하는 회사가 있어요. 탈퇴시키고. 근데 유사는 어때요? 내가 100포인트 유지 안 했어. 한 10년 안 했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이거 무슨 얘기야?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박이죠. 내가 얘야. 근데 100번째에서 나왔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탈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0포인트 하면 그대로 또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건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내 권리를 100% 인정해 주겠다. 네가 언제까지 안 먹어도 회원 아이들은 네 거니까. 내 맘대로 빼지 않겠다. 네 협의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단계 제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도 많고 사실은 6단계 안에 대박 사업자를 내야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당이나 매출 제한으로 이제 아까 S회사 같은 경우는 한 부자당 1억까지 벌 수, 그 이상은 안 준대. 1억도 사실 많은 거긴 하지만 아까 이제 2대1로 10% 주는 회사. 거기는 이제 기본급보다는 보너스를 먹고 가는 회사가 있었고
자, 우리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몰라요? 2번 2번에 해당되죠. 2번에. 매출. 자, 내려갔다가 치자. 자, 이렇게 깊이 제한 없이 무조건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중복 매출로 인해서 5,000점이 이상이 되는 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1년 내에 사업을 하다 보면 5,000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다.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매출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만점이 올라와도 이 가게 하나에서는 5,000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야속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다 보면 한 가게에서는 매주 몇 불? US 달러 1,000불이 맥시멈인 거야. US 달러 1,000불이 한 가게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 4주면 400 보너스 빼고 그죠? 400 얼마가 되겠죠. 이것도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는 왜 사업 시작했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잖아. 그리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삶을 갖고 싶기 때문에 했지만 400만 원 가지고 삶을 못 바꿔요. 네.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한테 날 통해서 일어났는데 여기에 만점, 2만 점 되고 그게 다 넘어간다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너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네가 이렇게 매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도 이게 없으면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해서 5,000점이 양쪽에 채워졌을 때 한 가게당 몇 개 리엔트를 주죠? 2개. 2개의 BC를 제공을 하죠. 그죠? 근데 이 2개의 BC를 원래 있는 BC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해라? 이거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고 하브라인에 네가 임의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자 여기 BC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5,000점이 됐어. 여기도 5,000점이 다 됐어. 맥시멈. 그러면 이 점수는 누구한테 영향을 주죠? 5,000점은 사이. 여기 있는 뭐 예를 들어 99명한테 다 영향을 주죠.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점수가 5,000점이 올라가면 우린 두 줄이니까 처음에는 2명을 찾아야 되지만 이제는 한 명만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왜? 우리는 탈퇴시키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할 사람 같은데 뭐 사무엘 일을 안 해. 어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다시 리크루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라인이 다 무너졌어. 없어 이제. 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네트워크에서 뭐 간혹 있는 일이니까. 없으면 원래 이게 없다면 다시 라인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없으면 양쪽 비율로 주기 때문에 점수를 아예 못 가져갈 수 있고 수익을. 그런데 내가 여기를 다시 만들어 놨다면 이 점수가 중복 매출로 인해서 여기 아무도 없어도 이 5,000점이 바로 일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5,000점은 한 번 이렇게 매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매출로 인해서 자 여기서 한번 정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정산을 이걸로 받아. 그리고 나까지 오죠. 그죠? 그럼 나는 한 매출로 몇 번 정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5,000점이면 5,000점만 만들었으면 US 달러 몇 불? 1,000. 1,000불인데 요거 하나로 여기 아무도 없다고 가정을 해도 요거 하나로 여기서 1,000불 받고 여기서 또 1,000불 받고. 1,000불 받고 그죠? 아까는 같은 매출로 한 번 받았지만 이렇게 추가 BC가 발생을 함으로써
같은 매출 두 번을 받죠. 그러면 우리 또 상상을 해보자. 자, 여기 BC 3개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또 5,000점이 만들어졌어. 뭐 약간 이제 뭐 이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5,000점이 됐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받겠죠. 그죠? 같은 점수로 수입은 무한적으로 BC가 늘어날 때마다 수입이 늘어납니다. 이게 추가 BC가 그러니까 수당 매출을 제한하는 대신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 중복 매출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해를 좀 높여서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상대방이 진짜?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된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설명. 조금 비유를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은 믿기지가 않지,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산화 보상의 핵심이죠. 핵심. 그리고 보너스는 추가 BC 같은 경우는 그 유산화에만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나로 설명을 했지만 처음부터 아까 말했듯이 BC를 3개로 시작한다면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같은 매출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C가 밑에 어떻게 매치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매출로 내가 정산을 한 번 받느냐 두 번 받느냐가 결정되듯이 구조가 처음부터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내 관계가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생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3개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유산화에선 제공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고. 죄송한데 추가 BC를 해서 주면 상대방이 그럼 회사는 안 나게 이렇게 추가 BC를 주면 이렇게 해서 수입을 극대로 해서 회사는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000점까지 제한을 하는 거야, 가게마다. 근데 제한을 하지만 내 매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대신에 네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로 소득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추가 BC.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추가 BC를 이렇게 하면 수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텐데 회사가 리스크가 없을까? 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지금 3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우리 보너스는요, 이제 매칭 보너스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매칭 보너스.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다른 보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루핀, 이쪽에서는 받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바라볼 수 있죠. 매칭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상당히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내가 직접 추천한 사업자고, 만약에 여기 아까 200번째 요 사업자가 내가 직접 추천한 사업자예요. 그러면 A는 그냥 일반적인 한 골드식구 정도 되는 사업자고, 여기 요 사업자가 굉장히 나도 열심히 해서 3스타 다이몬드 정도가 되는 사업자가 추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그 자격을 달성, 그건 나중에 실제로 무슨 나오니까 TPPS라는 자격을 내가 달성하고 내 직접 추천하는 사업자가 그 자격을 달성했을 때 최대 15%까지 그 사업자가 받는 인컴의 15%를 뺏어 준다 아니면 회사에서 준다? 회사에서 나에게 지급한다. 이것도 언제까지? 몇 개월만? 평생. 이 사람은 사업을 계속 평생 할까요? 아니면 하다가 말까요? 평생이에요. 평생 하겠죠? 네. 평생 하면 나는 그냥 예를 들어 한 달에만 400, 500만 원 정도 벌지만 여기서 15% 받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안 해. 어떤 사정이 내가 이민 갔어.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봉사 갈 수 있잖아. 봉사. 그치. 내가 큰 뜻을 봉사를 갔어. 그래서 거기 애들한테 제품 주고 나 200포인트 먹어. 사업을 못 하는 거지 말하자면 더 큰 일을 하니까.
그래도 이 금액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 잘 키운 사업자 하나가 내가 내 가족들을 평생 어떻게 보냐.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게. 있다. 있다. 옛날에 저 처음에 할 때는 이거였지만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어? 이렇게 대박 사업자를 내서 내가 사업 안 해도 돼.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나보다 훨씬 많이 벌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게 크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은 회사가 커지고 사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보상에서 가정적으로 가장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들과 경쟁하면 돼야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협력. 협업을 협력.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해야 되고 같은 시너지를 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감정적이어야 돼? 아니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기분 나빴어. 그거 상세라인한테 가서 얘기해? 이건 사업이잖아. 그죠? 사업이고 그냥 사업도 아니잖아. 빅비즈니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감정 가지고 그런 거 나눠? 아니죠? 조금 털어놨다 해서 사업 안 해. 빅 돌아가. 본인만 손해지 뭐. 그치. 자, 매치 보너스가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거 제가 확인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사업을 안 하게 됐어. 사업을 아예 안 하게 됐어. 오토십을 안 돌려. 근데 이 BC가 없어진다 있는다? 있는다. 있어. 그 자리에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잘해가지고 매칭 보너스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매달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정도로 할까? 매주 한 1,000불씩 매칭 보너스가 형성이 된 거야. 1,000불씩. 그래서 1년이 지났네? 1년이 지났어. 이거 나중에 확인해봐요. 내가 확인한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럼 몇 불이야? 12,000불. 한 1,000만 원 좀 넘게 이제 발생한 거야. 근데 늦게 그걸 알았어 이제. 어우 열받아. 그래서 유지를 안 하고 있는데 늦게 알았어. 그래서 이번 달부터 그냥 다시 200불 돌려서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 달부터 1,000불씩 당연히 주겠죠. 아니면 야 너는 그동안 안 했으니까 이건 못 받아. 200불씩 돌려야지만 주나요? 그렇죠. 그게 기본인데 안 돌리다가 1년 동안 안 돌리다가 다시 돌렸더니 회사에서 야 너는 1년 동안 안 돌렸으니까 자격 없어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다시 그때부터 돌리고 그때부터 준단 말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12,000불로 소급해준 거야. 소급해줘요? 돌리는 순간부터 그 전거까지? 내가 그거 1년 전인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그때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서 이렇다고 알고 있어. 스폰서를 이게 오늘 놀랍죠. 네. 소급해 준다고 본사에서 통화를 했어요. 그때 우리 정주은 리더가 통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 돈이 확 들어온 거야 어느 날. 뭐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런 건가 라고 해서 이제 본사 통화를 정주은 리더가 해서 맞다라고 확인을 한 건데 이게 이제 100%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새로운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다음 주에 확인을 해서 우리 김한 PD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품이 좋아요. 제품이 예를 들어 제품이 좋아서 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면 예? 우리 회사는 전 세계 1등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가 전 세계 1등입니까? 그 뉴트리션의 그 판매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의외로. 제품은 근데 우리가 알기로 최고야. 제품이 좋아서 매출이 그 비례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 1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회사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 중에서 1, 2, 3위가 독일 PM을 비롯해서 우리보다 제품이 좋아요.
제품 안 좋아요. 제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등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앞서 있어. 자, 그 얘기는요. 제품을 팔라고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품을 이야기하면 뭐가 나옵니까? 소비자가 나옵니다. 자, 비전을 얘기하면 사업자가 나옵니다. 자, 사업자는요, 기본적으로 비전과 꿈을 전달하면서 어떤 게 생겨요? 소비자가 생겨요. 그죠? 내가 사업만 전달하나? 사업 전달하다가 저 제품 얘기하고 하다 보면 사업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소비자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메커니즘을 제품이 좋으니까 소비자로 컨택을 해서 제품 체험을 하게 해서 제품이 좋으니까 이거 경비 얼마 프랜차이즈만 해서 하면 되니까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너무 오래 걸려. 오래 걸리잖아요. 제품 팔긴 쉽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중에 또 몇 명이나 사업을 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또 복제해.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더딥니다. 예전에 유산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요, 제품 얘기 이렇게 안 했어요. 다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전달할까,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어요. 마인드가. 전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다? 보상 플랜. 보상이다. 이 보상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어떻게 접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하려면 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자꾸만 입으로 대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얘기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남의 얘기만 자꾸만 들어서 그걸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면서 습득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다 보면 반드시 유산화 보상에 대해서 정말이야? 라는 어떤 이런 답이, 이런 그 대답이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산화 보상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감사합니다.